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M3가 애플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원래도 좋은 프로세서였는데 작년에 M2를 거쳐서 이번에 M3가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M1 프로 16인치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지를 하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M3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맥북 프로 M3와 아이맥 M3가 발표를 했는데 아이맥 같은 경우는 M1 아이맥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라이트닝 케이블 주는 것도 동일하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맥북 프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239만원부터 시작을 한다. 비교 불가 성능, 시선 강탈 매력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39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239만원은 기존의 13인치 맥북 프로를 대체하는 제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13인치 맥북 프로가 이번에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드디어 터치바가 없어졌다는 거죠. 터치바 정말 쓸데없는 거는 맞는데 디자인은 좋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원섭섭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보진 말자 터치바야. 그래서 노치는 그대로 다 있죠. 또 페이스 아이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 M3 칩셋을 달고 나온 13인치를 대체하는 기본형 14인치 맥북 프로는 썬더볼트 포트가 2개씩 밖에 없고요. 그리고 램도 8기가고 그리고 신색상 스페이스 블랙도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뭔가 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유지할 게 아니라면 그냥 조금 더 들여가지고 M3 프로로 한 번에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램도 단숨에 18기가까지 올라가고 CPU도 11코어, GPU도 14코어까지 올라갑니다. 핵심부터 조금 짚어볼까요? 이제까지 개인용 컴퓨터에서 탑재된 칩들 중 가장 앞선 칩 맞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22시간의 배터리 성능이 선사하는 궁극의 프로급 휴대성이라고 하는데 노트북 모바일 장비에서 22시간의 배터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런데 M1도 그리고 M2도 전성비가 너무 좋아서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갔었기 때문에 그다지 끌리는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배터리 타임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좋은 거긴 한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M1 프로도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블랙, 이게 기본 M3에서 선택이 안 되는 게 참 얄궂은 일인 것 같은데 원래 예전에도 막 상위 모델과 급 나누기를 했었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뭐 프로들만 쓰라는 건지 색깔이 안 예뻐서 다행입니다. 이래놓고 실물 보면 또 혹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M1 프로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다시 돌아와서 M1 그리고 M2, M3를 보면은 그 성능 코어와 저전력 효율 코어 그 코어 개수가 차이가 있는데요. M1이 총 10코어 해가지고 성능 8, 저전력 2, M2가 8, 4 그리고 M3가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M1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전력 코어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M1 프로 기준으로 M2의 저전력 코어가 4개가 되면서 전성비 면에서 좀 더 M2에서 이득을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개가 늘었다라는 거는 전성비 면에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22시간이 나오게 되었다 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능 코어가 8개에서 6개로 줄어버렸어요. 이게 과연 실제 벤치에서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맥 OS 자체가 특히 애플 실리콘 맥으로 오고 나서 맥 OS 자체가 저전력 위주로 설계가 되고 웬만한 작업에서는 전부 효율 코어를 갈구기 때문에 성능 코어가 2개 줄어든 거는 아마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메모리 대역 폭이 50기가가 줄었어요. 이것도 일반 사용자들은 크게 체감을 못할 것 같은데 전문적인 작업에서 뭐 버벅이거나 이런 거를 얼마나 느낄지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애플 얘네가 지금 이제 주었다 뺏는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2에서는 SSD가 반토막이 났었죠. SSD 속도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이게 원래는 M1 모델에서 512다 하면은 256을 2개를 박아서 그 병렬 구조로 속도를 냈었는데 이게 M2부터는 512 하나를 박아놨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SSD라는 게 램도 그렇고 짝수로 삽입을 하는 게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 대역폭에서 더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512짜리 하나를 박으면서 SSD 속도가 반토막이 났었고 아마 M3에서도 이거는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모리 대역폭이 50기가가 줄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향후에 나오는 벤치라 이런 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 유저들은 못 느낄 거예요. 뭐 간단히 뭐 사파리로 웹서핑을 한다, 유튜브를 본다, 뭐 진짜 막 엄청난 영상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제 그 기본적인 4K나 1080p의 영상을 파이널 컷으로 만든다. 요 정도로는 계속 리틀 코어만 돌아가고 SSD나 메모리 대역폭이 크게 혹사를 당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일반 유저들은 크게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비를 유지해도 좋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M1 프로, M1 맥스가 아니더라도 기존 M1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세서입니다. M1 프로세서 특히 이 기본형 M1 맥북 에어나 터치바 맥북 13인치에 사용되었던 기본형 M1조차도 상당한 전성비를 가진 모델이고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막 방송이나 게임 방송이나 녹화, 그다음에 뭐 영상 편집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정말 다 할 수 있는 프로세서고 특히 M1 프로보다도 리틀 코어가 많았기 때문에 두 개가 리틀 코어를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는 M1이 더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갔었죠. 리틀 코어가 두 개가 M1 프로는 적기 때문에 리틀 코어가 완전히 풀 로드가 되었을 때 성능 코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M1은 리틀 코어가 4개로 2개가 많기 때문에 2개만큼의 여유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도 더 오래 갔었고 정말 그 제가 M1 프로 말고 M1을 사용했을 때는 주말에 본가 어디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충전기를 다 두고 다녔어요. 제가 24시간 내내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냥 깨어있는 동안 내 작업물 그냥 작업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뭐 하루고 이틀이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M1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M1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M1 맥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미 넘어가서 M2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M3로 넘어갈 이유가 크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M3로 넘어간 사람은 더 크고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하는 예를 들면 개발자들 정말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스페이스 블랙이 너무 예뻐가지고 못 참겠는 사람들 혹은 매년 맥이나 아이폰을 바꿔도 무방한 그런 분들은 M3로 넘어가셔도 괜찮겠죠. 저는 이 중에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M1 프로로 유지를 하고 건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쉬였고요. M3에 대해서 가볍게 조금 살펴보면서 제가 M1에서 유지를 하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